할머니, 나 왔어. 명희 할머니는 걸쭉한 된장국을 끓이며 나를 기다렸나 보다. 된장국 냄새가 부엌 전체에 진동을 한다. 금요일 수업은 오전 수업 하나만 있다. 명희 할머니는 나를 보고는 얼른 들어오라며 손짓을 한다. 그리고 부엌 문을 닫고 가마솥에 데워놓은 물을 한 바가지 퍼서 세수대야에 찬물과 섞고는 그 위에 앉아 뒷물을 한다. 나를 위해 준비를 하는 것이다. 명희 할머니의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가 한바탕 일을 치르고 나서야 나는 할머니를 놓아준다. 할머니는 본인과 내 뒤처리까지 한 후에야 다시 부엌 아궁이로 가서 밥을 차린다. 상 들여가지 않고 뭐혀? 시장할 거 아뇨? 할머니가 차린 밥상을 들고 방으로 와서 할머니와 함께 점심을 먹는다. 오늘은 금요일.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간 나는 할머니와 지내다 월요일 아침 일찍 첫 수업을 들으러 간다. 그럼 또 일주일간 대학 동기놈, 자취방에서 신세를 지다가 금요일에 이곳에 온다. 명희 할머니는 내 마음대로 해도 아무 말 하지 않는다. 나를 키워준 할머니이지만 동네에서는 명희 할머니로 불린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할머니이지만 나한테는 그냥 할머니이다. 내 아버지는 내가 어릴 때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들었다. 나에게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다. 우리 엄마는 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집을 나갔다. 가난을 못 견디고 용돈을 주는 남자와 정분이 났는데 결국 나를 두고 집을 나갔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조부모님 집에서 살아야 했다. 나의 친할머니는 그때도 몸이 안 좋은 상태였고 얼마 후에 돌아가셨다. 내가 중학교에 입학하던 해였다. 할아버지는 연세가 많으시고 큰아빠와 고모들은 다들 서울에 가서 살고 있었는데 누구 하나 나를 맡아 키우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없었다. 할아버지에게 재산이 조금밖에 없으니 희생하겠다는 사람도 없었던 것 같다. 그때 팔순을 훌쩍 넘긴 할아버지와 함께 살겠다는 할머니는 없었다. 나는 중학교 때부터 읍내에 있는 학교를 다니며 하숙을 했다. 할아버지는 나를 하숙시킬 정도의 돈은 있었나 보다. 중학교 1학년이 끝나갈 무렵 나는 아주 기쁜 소식을 들었다. 할아버지를 보필해주겠다는 할머니가 나타났다는 것이었다. 예전부터 한 동네에서 살아 알고 있던 명희 할머니였다. 나는 명희 누나를 한 번 본 적은 있다. 그저 동네 사람들이 명희 할머니라 부르니 나도 명희 할머니로 알고 있던 분이다. 명희 아버지를 낳고 얼마 안 되어 수절 과부가 된 분이었다. 혼자서 억척스럽게 살며 명희 아버지를 서울로 대학까지 보낸 분이라고 들었다. 숱한 남정네들의 유혹을 이겨내며 밤에 찾아와 얼정대는 남자가 있으면 삽과 괭이를 들고 쫓아내며 사셨다는 얘기는 동네 사람들 모두 아는 얘기다. 명희 할머니의 강한 정조관념은 동네에서도 유명했기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와 재혼하기 전 내가 어렸을 때도 그에 대한 얘기를 들은 적이 많다. 그런 명희 할머니가 우리 할아버지와 재혼을 한 것이었다. 나는 이미 중학생이 되었으니 꼭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지만 팔순이 넘어 점점 노쇠해져가는 할아버지는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했다. 명절 때도 잘 찾아오지 않는 자식들을 믿을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인데 할아버지는 명희 아버지의 빚을 갚아주셨다고 한다. 명희 아버지는 서울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한때 사업이 위기를 맞아 빚독촉에 시달릴 때 할아버지가 땅 한 자리를 팔아 명희 아버지의 빚을 갚아주고 명희 아버지는 재기에 성공해 서울에서 잘 살고 있다. 우리 할아버지가 명희 아버지에게도 거의 할아버지 뻘이지만 명희 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를 친아버지 이상으로 생각하고 산다. 명희 할머니는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나를 많이 사랑해 주셨다. 어린 나이에 부모 없이 자란 것이 너무 안쓰럽다고 하시며 나를 사랑으로 키워주셨다. 물론 내가 뭔가 잘못을 했을 때는 호되게 야단도 치셨다. 특히 명희 할머니는 공부에 대해 강조를 하셨다. 할머니 덕분에 나는 공부를 잘하게 되어 서울로 대학을 갈 수 있었지만 집에서 가까운 국립대학으로 진학을 하였다. 할머니가 60대 초반으로 젊은 나이였지만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다. 명희 할머니는 내가 서울로 대학을 가지 않은 것을 너무나도 애석해 하셨다. 그도 그럴 것이 명희 할머니는 명희 아버지를 서울 명문대에 보낸 분이었으니까. 명희 할머니는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 주셨다. 명희 아버지 어릴 때를 보는 것 같다고 늘 말씀하셨다. 친손자가 있었으면 했는데 명희 아버지는 딸만 둘을 낳았기 때문에 나를 친손자로 생각하시는 것 같았다. 자주 못 보는 손녀들, 보다 할머니 말이라면 껌뻑 죽는 내가
더 사랑스러운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대학생이 되고 내가 20살이 되던 해 할아버지는 급격히 몸이 안 좋아지시더니 급기야 돌아가셨다. 할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명희아버지는 서럽게 울다가 까무러치기를 여러 번 했다. 사업이 어려울 때 돈을 대준 할아버지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렇게 슬퍼할 정도면 그 짧은 기간 동안에도 부자의 정을 느꼈던 것 같다. 명희아버지도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의 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으니 더더욱 그랬는지도 모른다. 나는 한동안 명희할머니가 걱정이 돼서 집에서 학교를 다녔다. 먼 거리이지만 할머니가 걱정돼서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잠도 할머니와 함께 잤다. 할머니의 엉덩이를 툭 치며 장난치던 버릇은 여전했다. 할머니의 우울감을 덜어주기 위해 나는 틈만 나면 명희할머니의 엉덩이를 툭 치며 장난을 쳤다. 내가 장난을 치면 미소를 지어주실 뿐 명희할머니는 우울감에 빠져 있는 듯 했다. 1학기가 끝나고 여름방학을 하게 되어 나는 해방감을 느꼈다. 먼 거리에 있는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되니 그것도 너무 좋았다. 명희할머니는 어느 정도 우울감에서 벗어난 것 같았다. 참 생각해보면 할머니의 인생도 짠한 인생이었다. 남편을 여의고 젊은 시절을 수절과부로 살다가 20살이 넘게 차이 나는 할아버지에게 재가를 해서 부부관계는커녕 동침을 한 적도 몇 번 없었으니 말이다. 어느 날 할머니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부엌에서 씻고 계셨다. 나는 할머니가 목욕탕을 가지 않고 집에서 때를 민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보통의 할머니들처럼 읍내에 있는 목욕탕을 안 가는 이유는 알지 못했다. 여름날에 삼시세끼를 아궁이에 불을 지펴 차려냈으니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어 살았을 것이다. 그러니 며칠에 한 번씩이라도 때를 밀어야 개운했을 텐데 문제는 등이었다. 할머니가 물을 뿌리는 소리가 나더니 어느새 소리가 멈췄다. 아마도 할머니가 때를 밀고 있을 테지. 나는 방에서 부엌으로 통하는 문을 열고 명희할머니에게 말했다. 할머니, 등 밀어줘?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할머니는 말끝을 흐릴 뿐이었다. 손자가 할머니 등도 못 밀어주나? 하며 나는 부엌으로 가서 떼수건을 집어들었다. 할머니는 등을 돌린 채 말없이 앉은 뱅이 의자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나는 할머니 등을 성의껏 밀어드렸는데 생각보다 때가 많이 나왔다. 그도 그럴 것이 할머니는 밭에도 나가고 아궁이에 불을 지펴 음식을 하기도 하니 한여름에 때가 쌓이고 쌓이는 나날을 보냈을 것이다. 할머니, 때가 많이 나오는디? 하고 말하니 명희할머니는 인서가 너도 하루 종일 땀에 찌들어서 살아봐. 하시며 손을 뒤로 뻗어 내 허벅지를 툭 치셨다. 명희할머니의 등은 생각보다 희고 고왔다. 볕을 많이 받아 검게 그을리고 주름진 얼굴과는 대조적이었다. 직접 때를 밀기에는 어려운 옆구리도 밀어드렸다. 명희할머니는 등을 얼마 만에 제대로 미는지 모르겠네. 할미때 많이 나오지? 응. 아주 새끼줄을 꼬아도 되겄어. 했더니 할머니는 고개를 돌려 나를 흘겨보셨다. 할머니에게 일어나시라 해서 나는 할머니의 뒤쪽 허벅지와 종아리도 때를 밀어드렸다. 할머니는 부끄러운 듯한 몸짓으로 일어나 가만히 계셨다. 이렇게 고운데 젊은 날들을 어떻게 독수공방하며 사셨대? 내 말에 명희할머니는 아무 말도 없이 가만히 서 계셨다. 잠시 후, 할머니, 뒤쪽은 다 밀었어. 앞쪽은 할머니가 밀어. 하고 말했는데 할머니는 시간이 멈춘 듯 미동도 없이 가만히 서 계셨다. 명희할머니는 훌쩍이고 계셨다. 내 말 한마디에 당신의 젊은 날들이 떠오른 듯하다. 가련한 과부의 삶. 자기 연민에 빠져 훌쩍이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할머니는 털썩하고 다시 앉은 뱅이 의자에 앉았다. 할머니, 왜? 기운 없어? 어깨를 들썩이고 있는 명희할머니를 어쩔 수 없이 내가 씻겨드렸다. 앞쪽은 내가 구석구석 때를 밀어드리지는 못했지만 대충 씻겨드리고 할머니를 부축해 방으로 모시고 들어갔다. 명희할머니는 자기 연민에 빠져 옷을 입을 생각도 하지 않고 이부자리에 누워 있었기 때문에 나는 좀 민망해서 얇은 이불을 덮어드렸다. 한여름이었지만 그날은 밤 공기가 그리 무덥지는 않았다. 나도 할머니 옆에 누웠다. 자연스레 할머니에게 팔베개를 해주고 어색한 분위기를 풀기 위해 농담 한마디를 던졌다. 이러고 있으니까 우리 신랑각시 같네. 명희 할머니는 인서가 할미를 놀리면 못 써. 이러면서 환하게 웃어주셨다. 할머니, 우리 신랑각시 놀이 할까?
떨리는 마음이었지만 할머니는 그게 어떻게 하는 거래? 호기심이 생긴다는 듯 이렇게 물었다. 어떻게 하긴? 신랑각시처럼 하는 거지. 갑자기 할머니의 표정에는 웃음기가 사라졌다. 인서가 지금 급혀? 명희 할머니는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분명 이렇게 물어봤다. 나는 농담으로 물어본 것이었는데 할머니는 왜 그런지 진지하게 물어보는 것이었다. 응, 급하지. 내가 할머니 씻겨드렸자녀. 근디 안 급하겠어? 할머니는 그려. 급하면 할 수 있나? 이 말에 용기를 얻은 나는 할머니, 나 그럼 씻고 올게. 이렇게 말을 했고 할머니는 인서가 네가 내 친손주나 마찬가지인데 뭐가 더럽다고 씻고 와? 그냥 혀. 대신 빨리 끝내야 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자연스럽게 명희 할머니 위로 올라갔다. 할머니는 한숨만 쉴 뿐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았고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후로 명희 할머니와 나는 매일 같이 신랑각시 놀이를 했다. 할머니는 언제나 양팔 벌려 나를 환영해 주었다. 명희 아버지가 오셨을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엄마, 요즘 얼굴이 좋아졌어요. 뭐 좋은 거 먹어요? 그때 명희 할머니는 잉, 산삼보다 더 좋은 거 먹지. 암만 이렇게 대답하며 붉어진 얼굴로 나를 쳐다보셨다. 명희 아버지는 넌 덥다고 입맛이 없냐? 얼굴이 아주 쏙 빠졌네. 건강은 젊을 때 지키는 거요.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명희 아버지 당신 새아버지인디? 명희 할머니와의 관계는 계속되었다. 초반에는 메말라 있던 명희 할머니가 점점 홍수가 날 정도로 변해갔다. 우리 각시 아주 홍수가 났어. 뭔 일이래? 하고 농을 치면 인서가 할미 놀리지 말고 얼른 들어오기나 혀. 할미도 급혀. 이렇게 나를 환영해 주셨다. 이제 막 성인이 된 피 끓는 나를 명희 할머니는 한 번도 마다하지 않으셨다. 언제나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었다. 이런 할머니가 어떻게 30년 넘게 수절과부로 살았는지 모르겠다. 생각해보면 남편을 잃고 나서 한 번 다른 남자에게 눈을 돌리면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아 남자는 쳐다도 보지 않고 살았던 것 같기도 하다. 사춘기에 접어들 때 우리 집에 들어와 나를 사랑으로 감싸주신 할머니는 나의 모든 것을 감싸주시고 있다. 나는 그런 할머니가 너무 좋다.